폭우가 쏟아진 지난해 7월 해운대 구남로. 도로로 빗물이 차기 시작하더니 20여 분 만에 물바다로 변합니다. 작년 부산 곳곳의 침수 피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바위와 토사, 나무가 폭포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최근 암남동에서 일어난 산사태까지 계속되는 여름철 자연재해. 여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촬영을 하고 있는 지금도 장맛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데요. 올 여름 얼마나 더 많은 비가 내릴지 모릅니다. 매년 이맘때면 반복되는 침수와 산사태, 그 현장으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부산의 상습 침수 지역인 동천을 찾아갔습니다. 부산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이 동천이 지난해 여름 2차례나 범람했습니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불어난 강물 때문에 침수 피해를 입었고 폭우 예보가 떨어진 날에는 인근 복지관으로 피신까지 갔다고 합니다. 실제 그 복지관을 찾아가 봤는데요. 순식간에 물이 오르더라고요. 네. 그게 크게 이제 침수당한 거는 2번 정도 이제 침수를 당했는데 바닷물이 넘어와가지고 그게 이제 뭐 물살이 엄청 세가지고 막 차도 떠내려갈 지경이었으니까 네. 그때는 뭐 어떻게 손쓸 시간도 없이 그냥 아예 그냥 무방비 상태로 이제 다 당해버린 거죠. 이제 주방 쪽에 이제 하수관이 역류하면서 주방에는 또 주방대로 물이 올라오고 냉장고 둥둥 떠다니고 그런 상태였었죠. 그 여파로 복지관은 현재 리모델링 중이었는데요. 곧 어르신들을 만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 맞이할 지금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인데 불안은 합니다. 네, 계속 항상 이제 주시하고 있죠. 기관차들 다 다른 데로 이제 다 대피시키고 앞에 보면 차수판 다 있잖아요. 네, 차수판 다 설치하고 장마철 되면은 비 강우량하고 만조 시간 이거 항상 체크하거든요. 인근 공장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 지금 차도 한 4대가 지금 우리 회사 차는 전부 다 둥둥 떠다니는데 뭐. 그때 범람했을 때 그랬어요? 범람했을 때. 아니 선생님 근데 오늘은 비가 별로 안 오잖아요. 지금은. 근데 예비로 혹시 모르니까. 갑자기 들이닥치는 물난리를 겪어봤기 때문에 더욱더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이 공장도 작년 침수 기계도 피해가 다 장비 컸습니다. 다시 물 빼가지고 수리하고 한 보름 정도 작업 못 작업 못 하는 그 부산군 청구하려고 했는데 하지도 못 남기고. 제가 건넨 일기도 당시 물에 다 잠겼었다는데요. 이 아파트는 상습 침수 지역이라고 합니다. 물이 여기까지 넘이에. 그 넘는다고요? 예. 2019년 태풍 차바 당시 영상입니다. 성인의 허리까지 물이 찰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한방울을 막는데 이제 요거만 찬다 아닙니까? 네. 요거만 차기 전에 요거만 차기 전에 어디서 물이 오느냐면은 밖에서 들어오는 물도 물이지만 상상도 못한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금 뭐 넘어오기 전에 방에서 물이 팍 올라온다니까 방에서. 방에서도 올라온다고요? 방에서 올라요. 아 이게 차수비하기 필요가 없구나. 그렇게 저기 해놔도 예. 하나만 알아요. 어느 정도 물이 조금 오면은 여기서 올라옵니다. 비 어느 정도 오면 물이 이렇게 올라와요, 아버님? 보통 뭐 태풍 오고 이러면 뭐 1년에 내나 한두 번은 당하지. 어떻게 방법이 딱히 지금 없지. 없는 거네요. 지형 특성상 물이 역류하는 저지대에 동천까지 범람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이제 1차로는 이게 생태 보건 사업의 일종으로 바닷물을 이제 상수로 끌어올리는 해수도수 수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물을 이제 임시로 이렇게 만들어진 댐 형태의 가물막이를 설치를 했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물길이 좁아졌고 이게 2차로다가는 하류 강바닥에 오랫동안 쌓인 이제 퇴적물들이 제2의 어떤 가물막이 역할을 해서 범람을 이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천과 닮은 도심 하천이 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들이와 또 산책을 즐기는 온천천인데요. 이곳도 상습 침수 구역 중 한 곳입니다. 온천천 시민공원 일대가 물에 잠겼습니다. 체육시설과 산책로가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요. 오늘처럼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온천천은 출입 금지,
또 차량은 통제됩니다. 사실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가 증가돼서 과거보다 최근에는 순간 강수량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서 뭐 아스팔트라든가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사실 빗물이 땅이나 흙으로 흡수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빠르게 하천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오늘날은 과거보다는 하천 수위가 더 급격히 올라가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온천천에 올해 완공된 도로입니다. 평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도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지만 지금처럼 장맛비가 내리고 온천천이 범람할 경우에는 저쪽 보시는 것처럼 도로가 물에 잠기게 되는데요. 차량 통제 가림막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온천천도 마찬가지로 배수 능력을 높여야지 될 것 같습니다. 쉽게는 안 되겠지만 하천의 폭을 어떤 확장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만 물길이 더 잘 흐를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관할구청 예산으로다가는 감당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뭐 부산광역시라든가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하천폭도 넓히고 배수 능력도 키우고 이렇게 어떤 중장기적으로 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침수만큼 위험하고 또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산사태인데요. 흙과 바위가 드러난 야산 절개면에서 서서히 흙먼지가 일더니 산 정상에서부터 바위와 토사, 나무가 폭포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제가 실제로 현장에 와보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저기 위에서부터 아까 바람이 불고 비가 부니까 이제 작은 돌들이 막 뭉쳐서 우두두 떨어져 내리더라고요. 돌과 흙더미를 포함한 수십 톤이 바로 앞에 인도와 도로를 덮쳤는데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여기서 딱 바로 측면에서 보면 여기가 바로 지금 공장이 있잖아요. 거의 좀 몇 미터 안 되는 것 같은데 바로 옆으로 지금 흙더미랑 돌, 나무 이렇게 다 무너져 내렸네요. 바로 옆 공장을 찾아가 보니 임시 휴무 상태였는데요. 그 피해는 이제 저희들이 작업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일주 동안 꼬박 쉬었고요. 산사태 일어났을 때 예, 혹시 공장에서 작업 중이셨나요? 그렇죠. 조금씩 그 가루가 떨어지다가 119 신고를 하고 구청에서 나오시고 119도 오고 통제하는 와중에 네. 그 좀 더 많은 양이 무너졌죠. 아, 그럼 공장장님께서 최초로 빨리 발견하시고 신고를 하신 거네요. 이게 저희 직원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산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이 있고요. 산이 적어도 산사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산사면 경사도가 비교적 극경사면이 많고요. 그다음에 토질 종류가 퇴적토라 해서 이게 하산재의 일종입니다. 이는 흙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는 흙들은 물에 상당히 취약하고 외부 충격이나 지형 변화에 따른 구조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산사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에 일어난 산사태로 주민 4명이 목숨을 잃은 4구 부평동 현장. 산사태가 발생하는 지역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질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전문가와 관할구청에서 좀 더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유지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는 예방에 너무 비용을 투자하는 걸 꺼려하고 예방에 너무 이렇게 좀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피해가 난 다음에 그제서야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것 같은데 좀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길,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예방만이 답입니다.